여러분, 똑똑할수록 사업이 더 망합니다. 제목을 보고, 엥?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으셨을 겁니다. 똑똑한 사장이 돈을 못 번다니요.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똑똑하면 당연히 계산도 잘하고 리스크 관리도 잘해서 사업 성공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천재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싶었던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나빴다는 말로는 전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똑똑함의 함정이 무엇인지, 왜 똑똑한 리더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 비밀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 아주 논란 많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진화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의 지능의 역설입니다. 이 책은 IQ가 높으면 모든 걸 잘할 거라는 우리의 통념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가나자와는 이 책의 핵심 이론으로 사바나 IQ 상호작용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일반 지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특수한 목적, 바로 진화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능력이라는 거죠. 엥? 진화적으로 새롭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왜 똑똑한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버는지 그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자, 여러분, 친구 사귀기랑 최신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읽기를 떠올려 봅시다. 스마트폰 설명서는 어떻습니까? 복잡한 기술 용어와 논리적인 순서로 가득 차 있죠. 이건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진화적으로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차분히 앉아 분석하고 추론하는, 소위 말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친구 사귀기는 어떤가요? 이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매일같이 해왔던 진화적으로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읽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죠. 이건 지능이 아니라 직관과 공감의 영역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려고 스마트폰 설명서 읽듯이 접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한다. 2단계, 공통 화제를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머리로 분석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 망합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기계적인 사람으로 찍혀서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자와가 말하는 지능의 역설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진화적으로 익숙한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려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지적 도구를 가지고 사업의 세계를 들여다봅시다. 똑똑한 사장님들은 사업의 진화적으로 새로운 부분에 아주 능숙합니다. 시장 동향 분석, 재무제표 관리, 사업 계획서 작성,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은 전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설명서 읽기와 같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화적으로 익숙한 영역에 있습니다. 직원의 마음을 얻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일, 거래처와 끈끈한 신뢰를 쌓는 일.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입니다. 이건 친구 사귀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장님들은 종종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직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고객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관계를 계약서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영역마저 스마트폰 설명서처럼 이성으로 통제하려 들죠. 그들은 사업이라는 타이틀과 숫자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업의 본질, 즉 사람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직원들은 마음을 닫고 고객들은 떠나가며 훌륭했던 사업 모델은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어, 잠깐만요. 그럼 분석적으로 똑똑한 건 사업에 방해만 된다는 말이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리더에게는
당연히 두 종류의 지능이 모두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설명서를 읽는 분석적 지능과 친구를 사귀는 사회적 지능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의 역할 비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석적 지능이 필요한 업무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과 진정한 신뢰를 쌓는 사회적 지능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며 그 누구도 리더만큼의 무게감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업의 본질은 사람을 다루는 진화적으로 익숙한 영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분석이 아니라 공감과 직관이 지배하는 세계죠. 똑똑한 리더들은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친구를 사귀는 법을 공식으로 외우듯 사람을 대하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싶었던 분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가 등장하고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직원들 감정까지 다 챙겨주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는 아직 똑똑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는 진화적으로 새로운 문제만 풀 줄 아는 반쪽짜리 천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 똑똑함이라는 무기를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직원의 하소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객의 미묘한 표정을 읽어내려 애써야 합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사고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분석의 최종 목표가 사람의 마음을 향할 때 당신의 사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논리가 아니라 관계이며 분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지능이 아니라 당신의 뜨거운 심장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고 결국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